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삼국시대 합의기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할게요. 자, 여기 삼국시대 합의기구와 관련돼서 95년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자, 오래전에 나왔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수능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합의제도의 종류는 교과서대로 이제 하면 정상회의, 그 다음에 백지회의, 그 다음에 제가의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 서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국정을 반영하게 하고서 귀족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한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왕이 중앙 집권화 강화되면서 권한이 커졌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귀족들은 권한이 낮아졌죠. 자, 그렇지만 귀족들의 권한이 낮았다고 해도 귀족들의 총합의, 심의 합의 실제로는 왕권보다 능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단합하면 왕도 꼼짝 못해. 그래서 왕 입장 올 때는 이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국가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합의 제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합의 제도를 만들었고요. 자, 합의 제도의 역할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어 왕위 계승, 선전포고, 불교 승인 같은 국가의 중대 사안 등을 결정을 했다. 자, 여기에 눈여겨볼 게 왕위 계승 같은 건데 왕위 계승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화되면서 이제 세습이 거의 어 부자 세습이 거의 완료됐죠. 그래서 이제 합의 기구에서 이제 뭐 간섭할 틈은 없었지만 초창기 때 합의 기구에서는 왕의 계승까지 뭐냐면 간섭을 했고 나중에 왕권이 강한 한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왕조차도 교체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예를 본 게 이제 신라의 진지왕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진지왕이 기록에 보면 호색한 군주를 이제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왕을 폐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하베키에서.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이제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 각국의 하위 제도는 아까쯤에 이제 고구려, 제가의, 백제, 정사의, 정사함의, 신라, 하베키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구체의 내용을 볼게요. 자, 먼저 볼 게 이제 고구려의 그 제가이죠. 제가이란 말은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기록에 보면 명칭이 없어요. 정확하게 합의 제도가 있었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이제 기록에 보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보면 감옥이 없고 범죄자가 있으며 제가들이 모여서 논의했다. 그래서 사형이 처하고 처자는 몰수해 노비 삼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서 논의했다는 말에서 이제 이게 다운말인데 여기에서 제자라는 것은 여러 제자예요. 여러 제자. 그다음에 요 가는 어 직가자죠. 이 직가자. 예, 제가 요거 가짜죠. 예, 말 잘했네. 자, 요 가짜인데 요 가짜는 이제 뭐냐면 어 그 보통 부족장에 있는 명칭을 음차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간, 그다음에 한이라고 이제 또 표기를 하죠. 하여튼 이게 의미는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 부족장의 회의라는 뜻이에요. 여러 부족장 회의. 그래서 인제 요 기록에 보면 대대로라는 사람이 주관을 했다고 해요. 대대로. 대대로. 대대로는 고구려의 수상직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사람인데 이 대대로는 왕이 임명된 걸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족들이 서로 간의 어떤 합의든 그다음 서로 간의 싸움을 통해서 든 간에 뭐냐면 제일 높은 그다음에 힘이 있는 귀족들 뽑아서 뭐냐면 임명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귀족 간의 합의나 어떤 다툼 이런 거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선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대로는 그 대로에다가 큰 대자를 붙인 거죠. 대로는 고급 관료들 얘기예요. 고급 관료들. 그래서 고급 관료 중에 제일 큰 관료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건데 고구려에서 대대로를 되게 합의를 통해서 인제 선출하지만 만약에 합의하고 나서 불복 그거에 대해서 불복한 자가 있으면 싸움을 벌인다고 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싸움을 통해 결정하고 국왕은 중립을 지키다가 문을 닫고 있다가 싸움에서 이긴 자를 그냥 추인 인정해 줄 뿐이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자, 하여튼 이 대대로가 주요 그 역할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정사회의가 있어요, 정사회의. 예. 그래서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는 투표에서 설치되거든요. 투표는 이제 어 왕이 직접 인제 뭐냐면 임명하는 것보다는 이 투표의 의미는 귀족들이 모여 가지고 투표를 해.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 그 결과를 왕이 인정해 줬다, 추인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기록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정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백제에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 정사원이라는 그래서 그 바위에 그 모여 갖고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거쳐. 예.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정사원의 그 기록을 보면 그래서 이제 바위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국가의 중대사를 위결하죠. 그리고 이제 재상을 선출할 때는 재상이 될 만한 후보 이름을 서너 명 쓴 뒤에 상자에 넣어 봉하고 정사함에 두었다가 얼마 후 열어보는데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는다. 네, 이런 그 선출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인제 회의 결과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회의 그 재상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의 하백회를 볼게요. 여러분이 신라의 하백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연상되는 게 만장일치제죠. 그래서 집단의 단결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장일치제로 인제 선택을 하는데 주로 회의는 사정지라는 곳에 논했다고요, 사정지. 자, 요 사정지라는 곳이 뭐냐? 이건 뭐냐면 그 신라에서 신성시 여기는 장소야. 네.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교대도 논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상대등이 주제를 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대등이라는 것은 인제 진골 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골 귀족 고급 관료들 얘기하고 그 진골 귀족의 고급 관료 중에 위, 상을 붙여서 상대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상대등은 귀족들의 힘을 이제 고려해 갖고 국왕이 임명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진골 귀족들이 모여 갖고 합의를 통해서 뭐냐면 추대를 했고 국왕은 추행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고구려 제가의 백제 정상회의 신라 하백회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이 삼국의 이 회의 합의 제도의 회의는 인제 뭐냐? 의미가 뭐냐? 보면 삼국이 인제 그걸 통해서 중앙 집권의 한계와 왕권의 약화죠. 그래서 왕권의 제약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귀족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일단은 그 귀족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국왕이 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힘이 강하니까 국왕 중심화돼 귀족 정책을 반영했다. 그리고 왕권 간의 충돌하는 사태도 있었지만 관료 조직과 집권력을 보완하고 통합력과 동원력을 확충해 줬다. 이거는 이제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귀족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런 합의 제도는 삼국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정통이 후에도 계속 계승이 돼요. 그래서 뭐 고려의 도병마사나 그다음에 조선의 의정부, 비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 때 중앙 집권하고 왕권이 강했다고 해도 왕이 혼자 독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제 여러 대신들과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정치 결정하는 것이 고려나 조선 시대 때엔 이런 정통이거든요. 예. 이런 정통들은 이미 삼국시대 합의기구에서 보였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삼국시대 합의기구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20 페이지 펴 보세요. 기출 문제. 자, 내용을 볼게요. 95번 기출 문제 보면 자, 여기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공통된 사실은 자, 첫 번째 지문이 보이는데 국가에서 장상을 뽑을 때 보통 3-4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하여 바위에 두었다. 그래서 얼마 후 열어봤고 거기에 도장이 찍혀 있는 인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성으로 뽑았는데 이걸 정사함이라고 했다. 예, 그래서 정사함 회의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큰일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의견을 따졌다. 이를 합의키다 오고 한 명이 더 반대하면 통과하지 못했다.
요 내용 있죠? 그다음 대대로가 3년마다 교체되었다. 자, 요 문장이 뒤에 이제 또 기출에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그 서로 승복하지 못할 때까지 승복치 못할 때는 각기 사병을 동원해서 싸워 이긴 자가 되었다. 왕은 그때 이제 문을 잠그고 있다가 제일 승자에게 이는 대대로의 지위를 인정해 줬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볼 수 있는 건 딱 답이 나왔죠. 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앞에 두 개는 뭐야? 하베키의 정상이고 세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 대대로인데 대대로는 제가의 수장이죠. 그리고 뭐냐면 귀족의 대빵이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정치가 귀족 연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왕이 독단적으로 뭔가 정치를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 요것도 맞긴 맞는데 어 근데 여기에서 지문하고는 상관없죠. 요거 지문하고는. 예. 그래서 중앙 집권화 체제가 확립된 건 맞지만 중앙 집권화 체제가 확립됨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왕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귀족의 개별적인 귀족들의 권한보다 큰 것뿐이지 귀족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을 경우에 왕보다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 올 때는 귀족들의 힘을 좀 끌어다가 국가의 어떤 그 운영에 이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어 시족사의 유풍이 사라졌다. 요거는 관련이 없고, 그다음 부족 간 세력 싸움이 심해지고 하극상 풍조가 유행해서 사회가 혼란했다. 요것도 관련이 없죠. 요걸 아마 세 번째 지문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제 보려고 했지만 요거는 요거 관련이 없는 거죠. 이 대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하지만 불복한 사람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자기끼리 싸워 가지고 인제 하는 거니까 요거는 하극상보다는 집권 세력 내부의 어떤 다툼? 그런 것들 정도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번 4 번은 지문이 틀리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까지 하면 좀 아쉽죠? 이게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테마 14 번을 넘어가 볼게요. 신라의 간등 조직. 네, 신라의 간등 조직. 자, 신라의 간등 조직인데 요게 이제 기출에 보시면 꽤나 좀 많이 나온 것 같죠? 네, 04년도에 문제 나왔고 그다음에 05년, 09년 이렇게 나왔는데 단독 문제로서는 실제 좀 한 문제 정도 나왔나? 고구려 간등 조직 관련된 나온 것이고요. 나머지는 되게 이제 신라 육두품과 관련돼 가지고 신라 육두품 역할 요 정도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엄밀히 말해서 이제 간등제와 골품제가 좀 다르긴 한데 예, 같이 연관시켜서 한번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왜 이제 한국의 간등 조직표를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신라 같은 경우에 1 등급에서 17 등급까지 딱 이렇게 인제 쫙 짜여져 있죠. 버프 형태로 인제 짜여진 건데 요거는 우리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에 남아 있어요. 예. 근데 고구려나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고구려는 14 등급, 백제는 16 등급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요거는 기록마다 좀 달라. 예. 그래 갖고 인제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중국 측 기록에 의존했기 때문에 중국 측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측 기록에서 의존하는 밖에 없다 보니까 왕조마다 중국 왕조의 기록마다 그때그때마다 고구려의 어떤 그 뭐냐면 기록이나 백제의 간등이 그 등급이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한계가 있지만 대충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10여 간등이 있었다. 예. 그다음에 10여 등급 14 등급 정도 백제 같은 경우에는 16 등급 정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인제 내용을 좀 보면 삼국 간등제 정비를 볼게요. 그러면 간등제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졌나 하면 자,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연맹왕국이라는 것은 왕과 부족장 간의 어떤 연합체제를 형성된 되죠. 근데 점점 이제 왕권이 강해지면서 부족장보다 이제 커져 커지기 돼요. 그래서 부족장들이 인제 중앙으로 올라오게 되고 이들이 귀족 관료들이 되는 거야. 중앙 귀족 집권 관료들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부족장들 세력에 따라서 그 만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인제 여기 보면 간등제가 있고 또 하나가 신분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고구려 그 신라의 골품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간등제 신분제가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신분에 따라 간등의 범위가 결정이 돼. 예. 높은 신분일수록 간등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상한이 올라가게 되고, 낮은 신분일수록 또 간등의 범위가 상한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낮아지게 되죠. 연계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항구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제도 차원에서. 그리고 통해서 이제 나중에 율령이 도입되면서 율령에도 명시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상고의 간등 관련된 내용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고구려, 뭐 백제, 신라 간등이 있었고,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기록에 좀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왔다 같아요. 중국의 기록에 따라서. 자, 그러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고구려 간등 조직이에요.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고구려 간등 조직은 크게 두 개의 계열로 있어요. 하나는 형 계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자 계열이 있죠. 형이라는 것은 거기 이제 영장자라는 의미죠. 우리말로. 그렇지만 여기서 그 형이라는 건 연장자보다는 부족장 중에 세력이 큰 사람들을 형이라고 불러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 계열이야. 자, 그래서 족장이라는 뜻이죠. 족장. 자, 그리고 족장에 이제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큰 족장들은 세력이 더 큰 족장들은 우리가 대형이라고 불렸고, 예전에 작은 족장들 소형이라고 불렸어. 그건 뭐냐 깡패들 어깨들이 보여서 따글따글 형님들 그러잖아요. 그때 형님은 나이 순보다는 세력이라든지 힘의 수에 따라서 결정되죠. 이런 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부족장제 세력 권위를 뜻하는 거지만 나중에 간등제가 만들어지면서 간등 체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조이드 대형이나 대형, 소형, 제형이라는 명칭으로 남게 돼.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종래 족장 세력이 집권적인 왕권화에 통합되면서 편제하는 과정에서 각기 그들의 족적 기반을 통해서 이 족적 기반은 그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죠. 세력이나 영향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간등 체제가 성 계열의 간등 체제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사자 계열 보죠. 사자라는 것은 예전에 부족장 밑에서 깎아야 했던 애들이야. 조세를 걷어들이거나 행정일을 했던 것들이 이제 사자였는데, 이런 사자들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서 관료화되면서 이제 부족장이 아니라 왕권 밑에 이제 중앙 관료기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긴 간등 명칭인데, 그래서 사자는 원래 이름이 원래 의미가 조세를 거둬들이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행정직 관리 출신으로서 그들의 지에 따라 여러 간등으로 분함이 편제되었다. 그래서 사자 계열 받은 간등을 받는 사람들은 예전에 조상들이 부족장 때 아니라 부족장 밑에나 왕 밑에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형 계열의 뭐냐 간등을 받은 사람들은 예전에 조상들이 부족장이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게 좀 더 눈여겨보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오간등인 조이대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조이대형 이렇게 있죠. 예, 조이두 대형이죠. 정확하면 조이두 대형. 자, 요 간등 좀 명칭을 좀 외워두세요. 자, 여기 기록에 보면 국가의 기밀 상호에 참여하고 장군이 될 수 있는 상이야. 예, 조이두 대형. 예. 그래서 조이두 대형부터 여기까지. 요 다음만 얘기하자니까 이제 좀 장만한 것 같은데, 요 간등부터 위까지가 뭐냐면 국가의 기밀 상호에 참여 장군이 될 수 있는 간등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간등이라는 것은 어떤 간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간등은 간직의 의미가 아니라 간직을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간직을 올라갈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간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뭐 1등급에서 5등급 대대로부터 해가지고 조이두 대형 이렇게 이제 간등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대로 간등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간직. 그 다음에 태태형 올라갈 수 있는 간직.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는 게 간등이라는 거예요. 간등. 그래서 나중에 간품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간품은
특정한 간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서열을 의미하는 거죠, 간품은. 그래서 간품하고 간직은 좀 다르긴 하지만 뭐냐면 간품을 어떤 특정한 간품을 갖고 있으면 그 간품의 계열에 맞는 간직도 주어져요. 근데 간등이라는 것은 상위 그 간직의 범위이기 때문에 높은 간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좀 뭐냐 밑에 있는 하찮은 간등 간직에 가질 수 있어. 예. 왜냐하면 인제 간등은 범위이기 때문에 그 높으면 높을수록 그 뭐냐면 가질 수 있는 침해할 수 있는 간직의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요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여기 좀 넘어가서 인제 백제 간등을 보죠. 백제 간등. 백제는 기록에 보면 16 간등이라고 인제 돼 있어요. 16 간등. 자 그래서 인제 16 간등이고 아마 인제 학자들은 이 사비 시대 때 이게 완도 그 성왕이 사비 시대에 천도하면서 사비성을 천도하면서 문득이나 무득이나 같은 거 설치되면 16 간등제가 확립됐다고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간등 제도가 정비된 이유는 왜 백제가 이렇게 빠르게 정비됐을까? 자 처음에 인제 백제가 들어왔을 때 지배 집단이 들어왔죠. 그래서 북쪽에 내려온 지배 집단 소수의 지배 집단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수의 토착적 그 지배 집단 토착적 그 세력들을 지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인제 그 토착적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이런 원래 쓰던 토착적 세력들을 좀 지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간등제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간등이 초창기 때 만든 어디에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예 그래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런 간등 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고위왕 때부터 이미 16 간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인제 그 고위왕 때로 보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이 고위왕 때부터 쪼금씩 만들어서 성왕이 사비를 천도하면서 그때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등이 중국부터 받아들이다 보니까 되게 그 고유 명칭들 대신에 간등의 명칭이 중국의 명칭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서 사비 시대 때 육차평 16 간등 제도가 마련됐고요. 그래서 인제 간등제의 그 명칭들 보면 백제 간등제 보시면 1 등급 간직은 솔계열, 2 등급 간직은 덕계열, 3 등급 간직은 무명계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솔계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전에 부족장들의 어떤 후손들에게 주어진 간등이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서 무명이라는 말이 지금 무가 나오죠. 이거는 무간직이죠. 예 무간직. 예. 무간직에게 주어진 간등으로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그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1 등급 같은 게 자평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1 등급 안에. 그래서 자평은 육자평에서 6 명에 둬서 후에 어디 간지 알면 육조라는 개념 있죠. 육조라는 개념과 좀 약간 유사하다는 거. 예. 자 그리고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라를 보죠. 신라. 예. 신라인데 신라는 여기 보면 이제 이벌천 이하 17관도 구성이 됐군요. 언제 완성됐냐면 버프왕 때 완성이 됐어. 버프왕 때. 예. 버프왕 때. 그래서 신라의 그 간등이 완성된 것을 제가 인제 풀셈을 바탕으로 국부셈이 있는 것을 바탕으로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건 뭐 앞에까지는 알 필요 없고 요것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풀셈에 보면 성골과 진골이 어떻게 분화되고 이렇게 나눠졌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그 서술돼 있는데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풀셈의 관점이고 우리가 그것까지 다 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 간등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등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신라는 골품제라는 게 있죠. 골품제. 그래서 이 골품제와 간등제가 연관돼 있어. 17 간등제가. 그러면 백제하고 고구려는 간등제하고 신분제가 연관되지 않았냐? 연관돼 있어요. 근데 분명한 기록이 없어, 기록이. 그래서 요 교과서나 통론에 실려 있지 않은 거예요. 예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인제 뭐냐면 실려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진골과 그다음에 비진골 있죠. 진골과 비진골.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 이제 성골이라는 계급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학자마다 여러 가지 그
관점이 많아요. 선골과 진골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보면 선골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선골이라고 하고, 그다음 진골은 왕이 될 수는 없지만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들 진골이라고 해요. 진골. 그다음에 이제 요게 비진골에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이 있어요. 두 품의 계열이죠. 이 두 품의 계열에 속했던 사람들은 예전에 선조들이 부족장은 아니었고요. 부족장 출신의 그 뭐냐면 아니 부족장은 아니었고 그 부족장 밑에 있었던 그 행정적 관료들 있죠. 그런 관료들이 후손으로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있고 이렇게 성골, 진골 뭐 이렇게 육두품에서 이렇게 두품제가 완성될 때가 학자들이 법흥왕 때로 보고 있고, 이때 이제 간등제도 정비돼서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진골 계급들은 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이벌차까지 올라갈 수 있죠. 이벌차 재상급 등급이. 그래서 근데 물론 진골 중에 능력이 없으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밑에 사두품이 할 만한 뭐 대사, 사직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능력이 없으면. 예. 자, 하여튼 모든 범위를 다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올라올 수 있는 등급이 그 6등급 아창까지예요. 아창까지. 예. 그리고 그 아창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오두품은 대나마, 사두품은 대사까지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 내가 육두품인데 능력이 있어. 근데 내가 진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찬에서밖에 못 올라가고 대어찬 이상은 못 날라가요. 그럴 경우에 불만을 좀 약간 무마시키고 육두품의 불만을 좀 무마시키고 육두품이 이런 진골 계급들의 어떤 그 두품으로 그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뭘 뒀냐? 중위제를 뒀어요. 중위제를. 그래서 중위제를 보면 이제 요 아찬에서 인제 만약에 더 올라가고 싶으면 중하찬, 사중하찬, 그다음에 뭐 삼중하찬, 사중하찬, 이찬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래서 그 아찬이지만 등급은 중하찬이나 삼중하찬, 사중하찬은 하진찬이나 잡찬, 이찬의 어떤 대우를 해 주는 거야. 등급은 그대로 둔 채 이렇게 대우를 해 주는 방식으로 뭐냐면 해 주는 게 중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뭐 대하천부터 해 가지고 중하천 이렇게 대하천이 설치되지 않냐. 근데 아천하고 대하천은 원래는 한 간 똑같은 간등이었어요. 나중에 분화돼 나간 거죠. 요거는요. 여기에서 보시면 알아요. 예. 요 표에서 원래 아찬이 있었는데 나중에 분화됐기 때문에 같은 부류야.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세트로 묶고 중하찬, 삼중하찬, 사중하찬. 그러면 나중에 예전에 5두품, 6두품이 없을 때는 어땠냐? 6두품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 두품 중에 좀 능력 있는 애들 두품에 상관없이 뽑아 갖고 6두품이 됐고, 6두품이 나중에 진골의 어떤 그나 성골의 왕권 강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람들 이제 따로 모아서 6두품 했는데, 예전엔 5두품밖에 없었어요. 6두품 없고. 그때는 5두품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5두품이 최고 올라갈 수 있는 간등이 대나마였죠. 대나마. 자, 그래서 대나마에서 더 올라가려면 중나마, 삼중나마, 사중나마, 오중나마까지 구중나마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중위가 설정됐죠. 근데 6두품이 이제 생기면서 5두품이 형성된 이 구중나마 제도는 없어지고요. 이렇게 다시 사중하층까지 해서 중위제가 생겼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중위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신라의 간등 제도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 때 배타적이에요. 상당히. 그래서 그 당시 육두품 계열들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진골들 에게 주어진 대하천 이상의 간등을 받을 수가 없었어. 예.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사두품이나 오두품, 육두품은 그래도 좀 나았어요. 얘네들은 국인이었거든. 국인. 국인들은 그 당시 왕경으로서 간등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방민들은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고 뭐냐면 능력이 있어도 이들 노인이라고 했거든. 노인들은 요런 간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십시일간등 자체가. 왜냐면 십시일간등 자체가 왕경인들만 대상으로 했거든요. 왕경인들만. 그래서 인제 이들 노인들에게 예전에 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주어 줬지만 나중에 이제 웨이조차도 없어 갖고 통일기에 다 경위로 통합을 시켜 가지고 실제로 요 간등을 받는 대상은 국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구려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를 예를 들면 5부족 연합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족이 이제 세력을 장악한 것은 방지했죠. 물론 계도부가 왕위를 계승을 했지만
다른 부족들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족들에게도 간등제가 이제 주어지고 백제도 토착 세력들과 흡수하면서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등제를 줬거든요. 근데 신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주 중심으로 발전돼서 확대됐기 때문에 지방민에 대해서 어떤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통일신라 시대 때 곳곳에도 이제 신라 통일신라 말기 때 지방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방들 민 입장에 올 때는 밑에 그 신라를 위해서 도저히 뭐 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지방 세력가들 입장은 골품제 안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뛰어나도 골품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벌스를 할 수 없고요. 중앙 벌스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차라리 신라 독립해서 따로 살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나름대로 보니까 좀 차별적 성격이 강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간등 명칭에서 보는 게 찬이나 사지라는 명칭이 있어요. 이건 원래는 그 족장들에게 줬던 간직들이에요. 족장들. 그래서 여기 보면 찬 있고 여기 찬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찬 간직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족장들에게 줬던 명칭들이 그 찬이라는 간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이제 뭐냐면 어 중앙 집권을 내면서 예전에 부족 장색들의 자기의 힘의 영역 그 역할에 따라서 힘의 강도에 따라서 간등제 편제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종래 여러 종류의 족장 명칭이 고대 국가에 들어와서 하나의 간등 체제로 편제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간등 제도가 아니라 뭐와 연결됐다고 했죠? 신분 제도와 연결됐다는 거.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골품 신분 구등과 간등 승지 같은 인데 이게 뭐 강군관 대 비강군관 인데 요거는 국부셈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 놨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고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고 주요 관점은 아니에요. 요런 관점들은. 그래서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알 것은 뭐냐면 단순히 여기서 알 것은 신분제와 그 당시 간등제가 서로 연결돼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각각의 그 볼품, 두품 안에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육두품이나 오두품 같이 그래서 뭐냐면 지위는 그대로 두되 지위는 그대로 두되 그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뭐냐면 대우를 좀 달리해서 올라갈 수 있는 중위제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간등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주제별 기출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삼국의 통일신라 통일 조직을 볼게요. 예. 삼국과 통일신라 통일 조직 1번 문제 보죠. 자, 이게 이제 05년 기출 문제인데요. 이게 표시가 잘못됐네. 제가 이거 04년으로 냈는데 이게 05년 문제였어. 그러니까 제가 풀었던 기억이 안 나. 제가 04년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다음 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삼국사기 기록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고 그 내용을 보면 고려의 평강왕 때죠. 평강왕 또는 평왕이라 불렸던 때에 북주의 무제가 요동을 공격해왔어요. 평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배산을 싸우게 되는데 그때 삼국사기에 의하면 이제 바보로 알렸던 온달이 선봉장이 되어 용감하게 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십 명의 목을 뱉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온달이 이때 처음으로 이제 활약했던 싸움인데 이때 공정을 논할 때 온달이 그 제일 이제 공정을 많이 쌓았겠죠. 그러니까 왕이 그를 가상히 여기서 감탄하기를 이 사람이 내 사이다 하면서 예를 갖추어서 영접하고 덫을 줘 대용으로 삼았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왕의 은총이 더욱 두터워진 이제 온다는 위풍과 건세가 날로 성해졌고 평화왕 19년 때 이때 가에서 대영이라는 덫을까지 받아요. 대영을. 그래서 대영이라는 것은 고구려 간등제에서 7간등에 속했던 간등제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바보온달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평강공자 바보온달로. 그럼 이 사람이 바보였냐? 그리고 이 사람이 하층부 출신이냐? 그건 아니죠. 온달이 바보였고 이 사람이
지질이 군상인 어떤 하층민 출신이었던 거는 그냥 선화적인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고대 시대 때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낮은 하층민들이 그 공주와 결혼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온달이라는 인물이 다른 그런 귀족들보다 급이 좀 낮았다는 걸 좀 알 수 있어. 예. 그리고 이 온달이 이제 신흥세고 성장했던 평양을 중심한 신흥 귀족들이었다. 예. 요 정도고 왕이 입장할 때는 이제 기존의 구세력들을 좀 뭐냐면 견제하기 위해서 이 온달을 대표하는 신흥 귀족들과 손을 잡고 결혼 동맹을 맺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높은 벼슬도 줬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 초기 간등지에서 가와 같은 간등을 가지고 있는 진의 성격을 쓰시오. 대형이라는 벼슬 내렸다. 그러면 요 형계열이 이제 뭐죠? 형계열의 간등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족장세력, 부족장세력이 집권하는 이제 왕권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족적 기반, 세력 기반에 따라서 편제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형계열이야. 그래서 좀 큰 세력은 대형, 좀 작은 세력은 소형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형계열을 받은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예전에 자기 선조들이 부족장 계열들이 많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러면 요런 것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사자 계열은 뭐냐? 사자 계열 반대쪽에 사자 계열. 자, 사자 계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뭐냐 조세를 거두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부족장 밑에나 왕 밑에 있었던 행정관리 출신들이 많아요. 이게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사자라는 명칭이 거기에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왕이나 부족장, 제가들 밑에 있는 그런 관료들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후손들이 아니면 그 지위를 세습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자라는 그 사자라는 간등을 가질 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형계열보다 사자라는 계열이 좀 낮아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구려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이 대외적인 측면 두 가지와 대내적 측면 한 가지를 나눠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영향을 지기하자 이제 온달이 아래어 말하기를 그 신라는 우리 한강의 유역을 땅을 빼앗아 군용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신라가 우리 한강의 유역을 땅을 빼서 군용을 만들었다. 이건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이제 시기적으로 좀 약간 위죠. 예. 그 당시 이제 6세기 때 진흥왕과 이제 성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장악한 그 내용을 얘기하죠. 자,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말 들은 이제 뭐냐면 왕이 그냥 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온달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을 뺏어오겠다. 특히 이제 한강 유역을 제수보가 있다 왕에게 허락을 요청했고 또 왕이 허락을 했어. 그리고 그때 이제 그가 계리병과 중령 서쪽에 기속되지 않으면 내가 뺏어오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맹세하고 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단성 그 전투에서 온달이 날아오는 하단에 맞아 전사를 했어요. 야단성은 지금 아차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학자들이 자 일단 실패를 했죠. 한강 유역 재탈환에.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신라가 우리 한강의 유역을 뺏어서 본원을 만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6세기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자, 그러면 진흥왕 때 고구려 상은 어땠냐? 상당히 위기에 처했었죠. 그래갖고 그 당시 어떤 위기에 처해졌으면 예전에 그 부채제도를 할 때 귀족 연립체제 할 때 좀 설명을 했는데 대외적인 측면에서 보면 6세기 때 나제 연합군이 있죠. 나제 연합군이 그 한강 유역을 공격해서 점령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북제와 돌고래 압력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땅이 넓으니까 남쪽의 전선과 한강 유역 전선과 북쪽의 이제 전선에서 동시에 적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병력을 빼가지고 일단 돌고래와 맞게 해서 병력을 뺐죠. 그러다 보니까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일부 땅을 누구한테 줬어요? 신라한테 줘버린 거야. 네. 그래서 신라한테 힘을 실어줘서 백제를 견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자, 그다음에 국내조 때도 사이가 안 좋았어요. 별로 상황이 안 좋았죠. 그래서 양홍왕을 주기를 둘러싸고
기존 대립과 분열이 있었죠.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인제 형성된 그 체제가 그냥 기족 간의 어떤 대립과 분열이 계속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기존 연립 체제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여러 세력이 있는 귀족들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기족 연립 체제, 고구려 기족 연립 체제의 형성하고 관련돼서 대내적 대외적 배경과 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 자 다음 시간에는 뭐 하냐, 그 발해사 부분을 할게요. 발해사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잖아요. 예, 그 나올 가능성도 많고, 예, 이 부분을 할 거예요. 발해사하고 그다음에 발해사 기출 문제 풀어보는 식으로 하는데, 요번 주에 제가 좀 바빴어요. 예, 학교도 이제 가서 뭐 여러 가지 연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 그 업무 분장도 해야 되고 등등 해갖고 좀 바빠가지고 여기 뭐 촬영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촬영을 할게요. 예. 자,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